유머니TV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KBSN 아나운서 오효주입니다. 오늘 유머니TV에는 유머니를 모시고 2022-2023 시즌 V리그 여자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희들. 저희 구독자 명칭이 명희예요. 네네네. 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희. 알아서 인사 다 하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2022-2023 V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저자로서 저자 모셨습니다. 네, 저자로서 책을 소개하면서 이 유머니TV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무보수로 진행을 하러 나오게 됐지만 일단 뭐 그래도 이게 또 책 소개니까요. 네, 또 한 팀 한 팀 저희가 또 V리그 개막 경기 본 걸 토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022-2023 시즌 V리그 여자부 한 팀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사실 뭐 시즌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뭐 전체적인 판도 같은 건 좀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 경기씩 본 것들을 토대로 일단 지난 시즌 창단 첫 팀으로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페퍼저축은행 올 시즌 좀 어떨 것 같은지.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리아리드 선수가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1순위였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감독님들이 아마 구술이 첫 번째로 나왔으면 다 니아리드를 뽑았을 거예요. 정말요? 대부분 감독님들 생각은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니아리드를 뽑았어요. 페퍼도. 근데 이게 나도 이제 영상을 봤지만 영상만 보면 안 되겠다.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 저도 사실은 니아리드 선수의 첫 경기를 보고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좀 더 호흡적인 부분에서 뭐 맞춰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고은 선수가 와서 세터 포지션에 대해서는 더 보강이 된 것 같지만 외국인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조합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진 선수가 일단 또 시즌 아웃된 부분도 있고 왠지 한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좀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외국인 선수 굳이 바꿔서 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팀이었어도 니아리드는 무조건 1순위였다. 다른 감독님들도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 막 물어봐요. 감독님 구슬 첫 번째 나왔으면 누구 뽑았을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감독님들이 다 니아리드였어요. 첫 번째는. 왜냐 영상이 너무 화려해. 아 진짜. 근데 뭐 어떻게 일단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이고은 선수도 왔고 또 이제 뭐 신생 구단이지만 선수들이 좀 경험치도 축적을 한 만큼 이제 새 시즌 페퍼저축은행에게 필요한 건 뭐다? 윙 스파이커들의 활약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일 것 같고 어차피 페퍼는 다른 팀이랑 다르게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막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페퍼저축은행한테는 그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유머니의 한 줄, 빠밤지.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거 좋아해. 요약, 정리 이런 거 좋아해. 맨날 중계할 때도 내가 얘기하면 정리해. 올드미디어 한 줄, 빠밤. 페퍼저축은행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6위로 넘어가 볼까요? 자, 6위. 6위. 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흥국생명인데요. 지난 시즌 6위로 마쳤지만 단숨에 우승 후보. 맞아요. 이유는? 김연경인 것 같아요. 네, 김연경 때문에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권순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팀 컬러는 바뀌었거든요. 되게 굉장히 빠른 배구를 추구하고 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을 많이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기용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일단 코보컵에서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김연경 선수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너무 든든하고 상대한테는 너무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흥국생명은 그냥 외국인이 2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국내 선수라서 잘한다는 축이 아니라 아닌 거지. 솔직히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리시브 되고. 리시브 되고 저렇게까지 때려주고 일단 언어가 되잖아. 대체 통역 필요 없고 그럼 인건비 줄이고 그럼 인센티브 더 얹어주고
완벽. 아.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제 놀랬던 거는 옐레나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인삼공사에서 높은 공을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볼을 때렸던 선수가 지금 흥국생명 와가지고 되게 빠른 배구를 하는데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흥국생명을 우승 후보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도 있지만 그마저도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맞춰질 거니까. 너무 뻔하니까 딱히 흠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흥국생명 요것만은 주의해라. 세터 조금 더 세터 포지션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가운데가 낮아. 사이드가 너무 높아. 네, 사이드가 약간 이렇게 됐어. 요렇게 M자. 파고드는 공격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만 있다면 뭐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흥국생명의 한 줄 요약. 빠밤. 에이스들이 흔들렸을 때를 잘 넘겨라. 이제 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되게 유명한 선수랑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다른 종목에 그 선수가 이제 되게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인간은 이름을 알리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돼지는 살찌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되게 막 언니 저 진짜 너무 공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선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 중에 가장 비싼 세금이 유명세라고. 선생님. 내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만큼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 뭐 물론 좋겠지만. 물론 좋지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 흥국생명은. 그런 세금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명세도 내야지. 다시 정정. 흥국생명의 한 줄 요약. 세금주의. 네, 다음은 5위입니다. IBK 기업은행인데요. 김호철 감독이 이제 도중에 들어와서 팀을 좀 가다듬었다면 이제 새 시즌은 본격적인 출발이었어요. 일단 김호철 감독이 들어오면서 더 정교하고 빠르고 막 이런 배구를 추구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 제동이 걸린 게, 외국인 선수가 갑자기 시즌 전에 교체가 돼가지고 산타나 선수가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시즌 직전에 들어와서 요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빠른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리시브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빠른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려면 또 그만큼의 체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한 차례 이렇게 약간 어긋났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김희진 선수의 뭐 부상도 조금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상 부위나 그 포지션에 김희진 선수가 빠지고 또 젊은 선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포지션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김한경 선수가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는 졌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그 빠른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냥 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업은행은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우승 후보 반열에 오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 근데 사실 이제 IBK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에 조금 어수선했고 올 시즌만큼은 조금 더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이해를 바랄 수 있는 환경은 전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또 이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좀 누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도 나도 다 잘해야지만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표승주 선수나 뭐 김희진 선수나 뭐 요즘 이제 육세영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다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조직력 무조건 다 잘해야 돼요. 거기에 누구 하나라도 삐걱거리는 순간 그 균형이 딱 깨져버리는 느낌이어서 진짜 기업은행이야말로 다 잘해야 돼. 이거는 뭐 이 그 자체로 정리. IBK 기업은행은 다 잘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또 그 시간을 또 단축시키는 것도 또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우 신인 새싹. 김윤우 선수가 이제 세터 포지션인데, 이 선수가 이 토스력이 좀 괜찮거든. 잠재적인 그런 뭐 기량도 있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키워내는 것도 저는 기업은행이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김윤우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은 4위를 기록한 깨지시 인삼공사인데 뭐 감독이 일단 바뀌었으니까 커다란 변화죠. 그 새로운 이제 그 코칭 스텝이 꾸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했던 인삼공사였고,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선수들 스스로 좀 많이 이렇게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상 선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부상이 제일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이소연 선수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팀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만 만약에 안 그게 됐을 어긋났을 경우에는. 때는 너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리스크는 어느 팀이나 다 있어요. 어느 팀이나 다 있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이 터져줘야 돼. 엘리자베스 선수는 대신에 이제 꾸준히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인삼공사도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인삼공사는 저 되게 웃겼던 게 고이진 감독이 작전 타임 때 너는 왜 멘탈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냐 막 이런 얘기를 놀랐어. 인삼공사의 지난 시즌 최대 단점이 맞아요, 멘탈이었거든. 감독님도 언급을 했듯이 인삼공사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럼요. 사실 어느 팀이나 흔들리는 순간은 오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극복해내는 멘탈이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도 그 세터 신임 받았거든요. 은지 같은 경우는 되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혜선이가 염혜선 선수가 조금 흔들릴 때 저는 박은지 선수가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키워야 될 것 같아. 최근에 인삼공사가 신인을 좀 잘 받았어. 네네. 1년 차에서 한 3, 4년 차까지 꽤 괜찮은 선수를 받았기 때문에 인삼공사는 이제 좀 젊은 선수를 주목해보고 그리고 멘탈주의. 멘탈주의. 멘탈. 멘탈 케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